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어린이 보호의 교통 사망자가 63% 감소가 됐지만요. 네. 초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그 부상과 사망자 수는 아직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횡단보도 사고 안전 대책의 일환인 노란 양자 설치도 적시소에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이 사망자가 63% 감소시켰다고 하죠. 근데 홍대발원 자료에 따르면 보다 초등학생 1학년생 사고 비율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안전행보는 2003년부터 초등학교 보강 개선해보고 있지만요. 네. 아직은 통학로 이용이 가정 안전지수보다는 낮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통학로 주변 환경은 밝아지고 깨끗하고 이렇게 바뀌었지만, 네. 그리고 또 넓은 보행로와 펜스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2017년 479건이 발생됐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 건수는요, 2018년 435건으로 줄면서 사망자도 8명에서 3명으로 줄어 63%가 줄었다, 이런 발표가 됐는데요. 네. 초교 1학년생보다는 아직은 그 미취학 어린이 교통사고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고 또 횡단보도 강조와 신성을 높이는 노란 양탄자가 있죠. 어떤 네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선 사업을 사례별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네. 보행사고 위험이 가장 큰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이런 통학로의 보도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네. 그리고 흐려진 횡단보도에 대한 그 페인트를 벗겨내고요. 또 융창식 페인트를 다시 하면서 노란 양탄자의 공간을 채워넣거나 또 노란 선만으로 구분되던 이런 차도와 보도 사이에 펜스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보강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보도와 보행로 구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전용 보도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서울 이태원 지역에는요, 참 이게 생각지 못할 정도로 그 보행로 구분이 없었던 네네. 그런 통학로 골목길도 있었습니다. 한쪽에 차도와 구분된 보행로를 만들었고요. 또 적재물이 보행 공간을 차지했던 곳에는요, 전용 보행로를 신설했습니다. 이런 좁은 이면도로 우측을 독차지하던 대구 초교 주변의 불법차도 보도 구분형 탄력봉을 세워서 몰아냈고요. 네. 하지만 전국 887개소에 설치된 노란 양자, 일명 그 옐로우 카펫에 대한 효과와 또 무작정지에 대한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양탄자의 무작위 설치가 오히려 경각심을 약화시켰다는 뜻이 되나요? 어떤 이야기죠? 네, 그런 셈입니다. 네, 그러면 반응을 얻고 있는 옐로우 카펫은 네. 2015년 서울 흥북구 기론 초등학교의 설치로부터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 병아리를 강조하는 색상 의미에 더해서요, 가시광선 효과까지 우수한 이런 노란 양탄자 설치는요, 위험 장소와 운전자 시각 범위 등이 전제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아무데나 막 설치해서 오히려 번잡해진다면요, 반대로 시각적 의미 약화는 물론이고 경각심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식상해지면 어린이가 안전하게 대기하다가도 편안하게 건너게 해주는 이런 기능과 역할까지도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 앞에 있는 밝은 노란색 공간은요, 네. 운전자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안전대기와 보행을 돕는다만 네. 필요 공간에 설치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에서 이제 벽으로 이어진 노란색의 세모 형태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개발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시, 바로 옐로우 카펫인데요. 네. 이 노란 색채 공간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 그 외부와 분리된 공간에 머물다 쪽으로 출발하는 넛지 효과도 크다. 네. 이 넛지라는 것은 옆구리에 슬쩍 찌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마치 양떼가 열을 준수하고 따르듯이 부드럽게 유도하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요, 미설치 횡단보도 초등학생 대기 비율 66.7%에서 설치를 한 후에는요 91.4%로 늘었고, 또 국민안전연구원도요 대인관 신성을 50% 높였다 했습니다. 근데 옐로우 카펫이 지켜야 할 대상은 바로 네. 횡단보도 사고 사망 비율이 저학년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너무하다는 치니까 조금 암담한데요, 저는. 네. 2012월 887개소였던 옐로우 카펫은요, 10년보다 다시 늘어난 학생되고 설치가 늘면서 설치 목적이 아닌 효과적인 설치 계획과 또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운전자 시속, 차량 속도 분석 등
드론을 이용한 이런 촬영 분석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보게 된다면 무분별한 설치는 어디 설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차량 감속 효과가 가장 큰 곳은요. 신호등 없는 주택지나 상업지 이런 국지도로 횡단보도고요. 또 신호가 있는 그 횡단보도에서는 다소 효과가 낮았다는 이런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신호 없는 국지 교차로 우선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3050 정책이 무색하다고 표현하는 스위스는요. 네. 보행 천국이 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네. 어린이 보호 그리고 저속으로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보행 천국으로 불리는 스위스의 안전 비결은 네. 승용차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050이 일반화된 도심 속도에서 40만 추리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요. 2017년 연명입니다. 와. 그런데도 여전히 보행자 중심적 도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불린고 광장에 있는 그런 회전 설치, 그러니까 회전 교차로까지도 네. 보행자 천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닥에 표시된 주행 속도는 20이고요.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 모습을 상징화한 이런 파란색의 경고성 표지판이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가 보행의 눈치를 봐야 되는 도시가 바로 추리. 브링거 광장은요. 차 통행량도 많고 복잡한 곳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보다 10km를 낮춘 바로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도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바로 그 지점 복잡하다고 합니다. 네. 6개 도로가 만나고 또 중앙역과도 가까이 통행이 많아 이곳 최도 속도는 그래도 시속 20km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보행자 통행 우선권 지역인 20표시 전차가 없는 이런 뭐 보행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행자들이 교차로로 교육 만일 그래서는 면허를 즉시 잘 당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차로에 대한 차로 있는 도로에서 30초마다 바뀌는 신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요. 또 트램과 연계되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아주 잘 활성화가 돼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좋은 점은 빨리 접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